자, 이번 9월 증시 정말 투자자분들을 힘들게 하면서 마감이 되고 있습니다. 자, 9월 내내 하락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고요. 그리고 지금 장 마감까지 한 15분 정도 남았는데 마지막 거래일까지도 투자자분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아쉬운 기록들이 이번 9월 증시에 두 가지나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3분기 증시가 마감이 되게 되는데요. 한편으로는 좀 아쉬운 부분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좀 어둡긴 합니다만 그 안에서 뭔가 작은 힌트를 또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 작은 힌트는 뭘까요? 자, 오늘 증시 토크에서 함께 생각해 보시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과 함께 증시 토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9월 증시 그냥 뭐 거의 매일같이 빠졌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렇게 카운팅을 해보면 단 6거래일을 제외하고 매일같이 증시가 하락했고요. 특히 6월 중순 이후부터 해서는 지금 여기 코스피 지수와 하단에 이제 일간 등락률을 함께 표시했는데 9월 중순부터 해서는 거의 매일같이 하락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투자자들을 힘들게 한 그런 상황들이 연일 반복이 됐죠. 특히 이번 주에는 어땠습니까? 월요일과 수요일에 급락이 나오면서 이거 뭐 9월 증시에 대한 일말의 희망까지 깎아먹은 그러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긴축 이슈가 있었고 그로 인해서 취약한 고리들이 하나하나 문제가 발생하는 가운데 전 세계적인 환율 약세, 유로화 약세도 심각하고요. 파운드화 약세, 한국 원화, 중국 위안화, 모든 환율이 약세로 흘러가다 보니 전 세계 증시가 제법 깊은 낙폭이 발생했습니다. 우리나라 증시 그럼으로써 이번 9월에만 10% 넘는 하락률을 기록하고 말았습니다. 그 10%가 넘는 하락률로 인해서 두 가지 흑역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흑역사는 뭐냐? 하나는요, 한 해에 10% 이상 하락한 개월 수가 3회를 넘기고 말았다라는 점입니다. 지금 화면상에 2000년 이후 올해 9월까지 코스피 연도별 10% 이상 하락 개월 수를 카운팅한 자료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자, 2000년 IT 버블 당시 5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많아야 2번이었어요. 2002년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그리고 그 외에는 10% 이상한 하락한 개월 수가 거의 없죠. 그러다가 올해 3번이나 발생했습니다. 자, 한 해 10% 이상 하락한 개월 수가 많다라는 의미는요.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느냐? 시장이 쉼 없이 하락했다. 쉼 없이 하락했다라는 것은요. 어떤 그 여지 없이 잠깐 숨 돌릴 여지 없이 시장이 하락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특히 월간 기준으로 해서요. 주가 지수가 10% 이상 하락할 때는 전 종목이 무차별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10%는 아니더라도 한 자릿수 하락률일 경우에는 그나마 뭐 이 종목이 하락한다 하더라도 다른 데서 좀 올라주면서 뭔가 마음의 위안이라도 업종 단위에서 얻을 수 있는데 그러한 여지조차 없는 것이 10% 이상 하락한 그 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달 무차별적인 하락 속에 뭐 가치주, 성장주, 부실주, 우량주 그런 거 가리지 않고 다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모습이 이번 9월장에서 만들어졌고 그 결과 2022년 10% 이상 하락한 개월 수가 3번을 만드는 그런 달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친 게 아닙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다른 기록까지 다른 흑역사까지 만들어지고 말았어요. 그것은 뭐냐? 연간 기준으로 해서요. 최대 낙폭이 28%를 넘었습니다.
아마 오늘 종가 기준으로도 아마 이 비슷한 수치가 나오게 될 텐데, 연간 기준으로요. 연간 기준으로 해서 그 최대 낙폭이 20%가 넘어가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지금 화면상의 자료는 코스피 지수와 연간 최대 낙폭, 예, 그 주가 지수의 최저치까지, 예, 그 하락률, 그해 하락률을, 예, 표시한 건데, 2000년 IT 버블 때,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요거 3월이겠죠? 2020년 3월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올해가, 네 번째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9월 증시가 뭐 연말 증시 지수였다 한다면요, 2000년 이후 세 번째, 예, 주가지수 20% 이상 하락한 해가 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올해 하락이 너무 세요. 그러다 보니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지금 조금 전에 이야기 드린 대로 연간 최대 낙폭 마이너스 28%, 요게 거의 뭐 2000년 이후 네 번째인데, 요거를 좀 카운팅을 해보게 되면요, 한 20%를 넘어간 건 아니더라도 그 근처까지 하락했던 경우를 같이 한번 셈해 볼 수 있습니다. 2003년, 2011년, 2018년 이렇게까지도 포함해 볼 수 있겠죠? 자, 이번 낙폭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2000년 IT 버블 붕괴, 심각했죠. 2003년, 그때는 3월까지 하락이 있었습니다. 이라크전, 그때 당시 분위기 심각했어요.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지금 세 개 이야기 드렸는데 그 자체만으로도 살벌한 이야기들이죠. 그리고 2011년 유럽 미국 위기, 예, 이때가 이제 2011년 8월부터 해서 9월까지 이어졌던 폭락장이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미중 무역 전쟁과 긴축 분위기 속에 낙폭, 예, 그리고 2020년 3월 코로나 팬데믹, 모든 것이 굵직한 하락이었고 올해가 그러한 수준의 깊은 낙폭이었다고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는 좋은 이야기가 전혀 없죠. 그러면 이것을 무조건 나쁘게 봐야 되겠느냐? 작은 희망을 하나, 예,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뭐냐? 자,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예, 도표 다시 한번 이렇게 체크 하겠습니다. 그 시점을 이렇게 한번 쭉 나열해 봤어요. 증시가 20% 이상, 예, 최대 낙폭을 만든 해죠. 그렇다면 그 이후에 암울한 상황이 계속 반복됐느냐, 이 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 위해서 그 다음에 증시가 어땠는지 추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2000년 IT 버블 붕괴 후에 2001년 증시는 37% 강세장이 나왔고요. 그리고 2003년 3월 이라크전으로 3월까지, 예, 큰 낙폭이 있었죠. 그 이후에 연말까지 상승한 것을 넘어서 2004년에는 10.5% 상승합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는요, 이건 말이 필요 없죠. 그 다음에 급반등 나왔죠. 49% 급반등. 그리고 2011년 유럽 미국 위기 8월에서 9월, 10월 그 거친 후에 그 다음에는 9.4% 상승합니다. 2018년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한 침체장, 그리고 긴축 분위기 속에 침체장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는 7.7% 증시가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예, 또 어디 있죠? 예, 이렇게 그리고 2020년 코로나 사태 때는 그해 급반등이 있었고 엄청난 랠리였죠. 그리고 2021년에 3.6%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주가 지수가 20% 이상 눌려서 거의 한 최대 28%까지 하락한, 예, 상황이죠. 이러한 분위기 무조건 나쁠 것인가? 과거 선례를 보게 되면은 최악의 경우를 보낸 다음에 희망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요,
자, 기간 조정이 지금 15개월을 넘어가지고, 이런 분위기라면 올해 연말까지도 기간 조정이 지속될 것 같습니다. 기간 조정이 지속되면 18개월에 이를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긴 기간 조정이 지속이 되게 되면은, 예, 시장은, 여기 이제 시장호입니다. 예, 주식시장호. 은하철도 주식시장. 은하철도 주식시장호는, 승객들을 정거장에 내려놓습니다. 예, 주식시장이 내려놓는 게 아니고 투자자들이 인내심에 지쳐서 정거장에 섰을 때 우르르 하고 내립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과거 역사 속에서 그랬던 것처럼 이렇게 많은 투자자들이 내리고 난 다음엔 예, 갑자기 그리고 도도하게 그리고 소리 소문 없이 출발합니다. 예, 이게 주식시장 역사였어요. 주식시장의 그 흐름은 언제 출발할지는 모릅니다. 다만 요 인내 기간을 견뎌낸 투자자분들은 그 이후에 찾아오는 예, 긍정적인 흐름을 맞이할 수 있어요. 근데 견디지 못하고 예, 승강장에 내리거나 혹은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투자자분들은 떠나는 기차를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2022년은 그렇다 하더라도 시간이 조금 더 흐른 후에 시장은 도도한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9월 증시 예, 힘들지만 지나갔습니다. 자, 이제 뭐 3분기 증시도 끝났으니까 예, 그 힘든 시간 뒤로 하고 연말 11, 12, 4분기엔 좀 그나마 숨을 고를 수 있는 증시가 찾아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연휴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만나 뵙겠습니다. 그리고 연휴 기간 중에 잠깐 주식 투자 솔까말 한 편 올려놓을 테니까요. 관심 있게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